2024 총선 나도 네, 오늘은 고양시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이정형 예비후보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치라는 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생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한 달 전만 해도 부시장님으로 계시던 이정형 예비후보님을 총선 후보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2024 총선 나도 뛴다는 평소와 달리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사안을 좀 짧게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위 해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이동환 시장님과 약간 불편한 모양새로 이렇게 결별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번 총선 출마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으신 건지 좀 그 심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뭐 맞는 정책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었고요. 사퇴 기자회견에 사실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사퇴 기자회견을 잘 보시면 되고요.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선거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고양시에 와서 한 13개월 부시장을 해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뭐 역세권 복합 개발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저도 저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그만두게 되니까 저로서는 봉사라 그럴까 공헌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권하기도 하고 독려를 해주기도 해서 네.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덕양과 특히 원당 이쪽 주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실패하신 걸로 좀 보이거든요. 백석 이전에 대한 지금의 신경은 어떤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청사를 백색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뭐 제가 총괄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당연히 저는 그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거를 맡아서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좋은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 계획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만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안이라든지 혹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저 나름대로의 제안 같은 것도 충분히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충분히 시민분들한테 좀 설득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13개월간의 행정부시장직을 사퇴하고 고양시 을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정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거구를 고양 을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2008년부터 능곡지역 뉴타운 사업, 지금으로 하면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 사업이죠. 그 사업의 총괄 MP를 했습니다. 총괄 계획가로. 한 14, 15년 동안 제가 쭉 총괄 계획가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는데요. 능곡지구를 완성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길을 출마지로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메가시티, 서울 편입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걸 가장 서울하고 연접해 있는 고양시 을지역 주민분들이 아마 제일 열망이 많은 것 같아서 고양시 을지역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서울 편입 이제 저희는 그렇게 네.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이 문제는 개인에 따라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 그런 의제인데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뭐 어떤 게 있으신 거예요? 작년 12월 11일 날 우리 고양시에서 주최로 한국일보하고 미지다 포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제 발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개 구로 형성되어 있는 수도 서울이 상당히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쟁이 떨어진다. 그래서 고양시도 편입을 원하지만 서울시가 오히려 더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특별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특별도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현재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구로 그대로 자치시로 자치구청장이 행정을 하면 되고 그 외에 고양시, 지역들, 김포시, 과천시 이런 거를 원하는 지역까지 광역화해서 서울특별도 자치시로 남으면 됩니다. 그래야 고양시든 과천시든 그 자치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 정체성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화된 서울특별도로 유지할 수 있다.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편입 방향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 제가 주장을 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국민의힘에도 이 내용을 잘 제안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체계 개편이 가장 확실한 모든 게 윈윈하는 서울특별도 고양시 덕양구로 할 건지 경기도 혹은 경기북도 고양시 덕양구로 할 건지만 주민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면 나머지는 행정체계가 똑같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편의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버스 문제, 더
대건지구까지 버스가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통,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핵심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향 을 선거구에 어떤 중요한 이슈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대곡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곡 지역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대곡 역세권을 고양시의 의지대로 고양시가 원하는 도시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현재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풀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택지 개발만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다시 공공택지 개발로 되면 또 베드타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해서 미래 고양시의 거점이 돼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철도 역사 신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주 산성역이 우선 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홍대 대장역 쪽에 덕은역 신설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동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향동역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상암역 옆에 그 경의선역으로. 제 아이디어는 역사 신설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을 우리 주민 민원이나 우리 행정이 제안만 한다 해서 철도공단에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철도 역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정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세권 복합 개발하고 연계를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철도역을 신설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으면 철도공단에서도 500억 1000억 드는 철도 시설을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민관 합동 공영 개발 식으로 해서 철도 역사 신설이 가능하다. 그 부분 계속 저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차차 제가 공약으로 말씀도 드리고 큰 이슈로는 자유로 지하화 문제도 좀 걸려 있고요. 제가 하던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동별로도 여러 민원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대곡역에서 능곡 지역으로 가는 농수로 개선 사업. 그건 이제 제가 하나 부시장 하면서 했던 일인데 그런 동별로 지역 민원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후보보다도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맞춤형으로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향 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님들의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네. 본인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공정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기존의 이제 후보님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또 시의원님으로 또 도의원님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 기반이나 지역의 인지성은 뭐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고요. 제가 또 행정실무를 지난 1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또 행정실무 경험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을 받아서 이 선거에서 공천에서 충분히 어필을 해 나갈 거고요. 제 장점이라면 정치 신인으로서 오히려 신선함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지역 기반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점이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뭐 행정실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친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이 독려도 해주시고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시민단체도 계시고 보수연합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신인 정치인으로 기대가 된다 해가지고 제가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적인 어떤 도전을 이 고향에서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네네, 뭐 말씀하기는 그 그렇죠. 결과를 전제로 뭘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 나름대로 건축,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충분히 저는 연구활동, 교육활동, 또 학술활동, 공공부문의 자문활동 이런 걸 제가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2의 인생 단계에서 한번 새로운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을 혹은 도시를 좋게 만드는 부분에 충분히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제2부시장으로 지금 온 상태고요. 정치적인 거는 뭐 저는 아직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초보입니다. 제가 뭐 정치적으로 꿈을 펼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지역 발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교수로서의 전문성과 짧은 기간이지만 13개월간의 부시장으로 해서 행정 경험 좀 살려서 저평가되어 있는 고양시 발전에 공헌해보고 싶다. 그게 솔직한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고양신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또 고양시 을 지역구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정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치의 신인입니다. 하지만 오랜 이 분야의 도시계획, 도시개발의 대학 교수로서의 어떤 저희 전문성, 그리고 행정 제2부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메가시티를 포함한 현안을 제가
한번 꼭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총선 모두 뛴다.